정영학 녹취록. 내가 오너 아닌 줄 알면 큰일 나. 네, 이 정영학 녹취록이 그 임팩트가 상당히 클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어저께 그 유동규의 집을 압수수색했는데 유동규가 제일 먼저 한 일이 자기가 갖고 있던 핸드폰을 집 밖으로 던진 거죠. 그래서 그 핸드폰을 어떻게 했는지 그 후속 보도가 나오기를 바라는데 이게 똑같은 것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. 한번 이 자료 여러분 이 사진 보실래요? 이게 이재명이가 뭐라고 했느냐. 이 2016년 11월 24일에 팩트TV라는 데 출연을 해갖고 만약에 무슨 일이 있어갖고 경찰이 오거나 뭐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은 절대로 사고를 치면은 전화기를 뺏기면 안 됩니다.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. 이거 정말 인간 말종들끼리 행동 강령인가 봅니다. 그래서 유동규가 제일 먼저 한 게 압수수색 집으로 들어오자 자기 핸드폰을 창밖으로 내 던진 거예요. 이거 뭐 경찰이 반드시 이제 수거해갖고 지금 들어가겠지만은 이 똑같은 악당들, 똑같은 양아치들 사고 치면은 전화기 뺏기면 안 됩니다. 와, 이런 사람이 여러분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왔습니다. 이거는 민주당의 굴욕이고 수치일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수치라고 생각합니다. 이 안남시장 박성배 뭐 거의 도플갱어죠. 그리고 이 감독 김성수 감독이 1년 동안 그 일대를 막 조사를 해가지고 굉장히 놀라운 거를 많이 이분이 알고 있다고 합니다. 아마 제가 볼 때는 이재명이 될 리도 없지만 만약에 대통령이 100만 분의 1로 된다면 이 김성수라는 사람부터 잡아놓을 것 같아요. 아수라 정말 이거는 필남 꼭 보셔야 될 영화입니다. 아, 네, 또 우리 프레지아 정님께서요, You are amazing 하시면서, 아유, 감사합니다. 프레지아 정님이 어메이전 하셔요. 네, 그리고 김일홍님께서, 처음으로 우리 애국의 초록물결에 함께 해주셨는데요. 좋은 방송 감사합니다. 아우, 김일홍님 함께 해주셔서 더 감사합니다. 자, 그러면은요, 여러분, 이 기가 막힌 정영학의 녹취록, 아직 그 신문 같은 데는 나지 않았는데 좀 따끈따끈하게 내부 문제부터 얘기해 드리겠습니다. 일단요, 돈이 있는 곳에, 그리고 이게 막 돈이 돈벼락이 나왔고, 그 다음에 뭐 5억에다가 접대를 뭐 한탕에 하면은 적어도 뭐 500만 원 막 이렇게 퍼지게 놀고 막, 이거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정말 악의 도시, 그 악령이 출몰하는 회사 아니겠습니까? 그런데 이 회사의 그 대표가 유동규였던 겁니다. 근데 이 유동규라는 사람이 굉장히 이재명하고 성격이 비슷한가 봐요. 아주 조폭스럽고. 그래서 이 유동규라는 사람이 또 누구를 그렇게 싫어했냐면 이 문제의 녹취록을 이번에 검찰로 넘긴 정영학. 이 사람은 회계사예요. 이 사람을 그렇게 싫어했다는 거예요. 근데 이 정영학이라는 사람은 이 호남 사람이고 또 이낙연하고 조금 이렇게 연이 닿아 있고 좀 가깝다는 겁니다. 그래서 이 사람이 은근슬쩍 이낙연 쪽에다가 정보를 줬대요. 근데 어떤 거는 설익은 정보도 주고 그래서 이낙연이 헛발질도 좀 하고 막 이랬다는 겁니다. 어쨌든 유동규는 정영학 회계사라는 사람을 엄청나게 싫어했대요. 그래가지고 이 회사 안에서도 사람들이 이렇게 막 있고 있는 데서 노골적으로 쌍욕을 했다는 겁니다. 그러니까 쌍욕을 하는 거는 이재명이나 유동규나, 제가 보니까 유동규는 리틀 이재명, 꼬마 이재명이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. 그래가지고 뭐 조인트 까는 거는 뭐 물론이고 어떤 때는 정영학이 막 머리통도 막 때리고 막 그랬대요. 머리통도. 그러면서 이 XX 뭐 시키 진짜 존나 일 못해 막 이러면서 막 때리기도 하고. 와, 여기는 무슨 조폭 조직이지 이게 정상적인 회사라고 볼 수가 없죠. 회사 이름도 화천대유, 하늘의 뜻을 받아갖고 천하를 얻는다. 그러니까 이 회사의 오너는 이재명인 거죠. 그래서 이 녹취록이 보면은요, 아주 이 폭발력이 상당히 센 거는 뭐냐면 두 가지로 있대요. 전화에서 대화한 녹취록이 있고요. 그 다음에 제3자, 그러니까 3명 정도가 모여갖고 대책회의한 녹취록도 이 정영학이가 녹음을 했다는 겁니다.
근데 정영학이가 왜 녹음을 했느냐? 아주 구체적인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. 정영학이는요, 이 남욱 변호사하고 같이 꽤 오래 전부터 이런 부동산 디벨로퍼 또 부동산 쪽에 이렇게 대박의 꿈을 갖고 막 이제 돌아다니던 사람이어서 나름대로 자기가 기여도가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, 이 정산을 하는 과정에서 남욱하고도 틀어졌대요. 왜? 내가 남욱하고 처음부터 돌아다니면서 막 여러 가지 이렇게 기여를 했는데, 남욱은 2계좌를 주고 자기는 1계좌를 줬다. 이게 불만이었던 거예요. 그래서 남욱은 뭐 1200억 정도를 1000만 원 내고 이렇게 갖고 갔고, 이 정여각이라는 사람은 역시 1000만 원, 893만 원인가 이 1000만 원 정도의 돈을 내고서 뭐 670억 이 정도로 갖고 갔다는 거예요. 참 기가 막히죠, 여러분, 이거 자체도. 근데 그 안에서 보면, 아니 뭐 남욱이 쟤는 뭐 별로 한 것도 없고 나랑 똑같이 했는데 쟤는 왜 2계좌를 주고 나한테도 왜 하나만 줬어? 이게 부글부글 했던 거죠. 그리고 유동규가 인간 취급을 안 하고 발길질하고 머리통 딱 때리고, 사실 머리 때리는 거는 수모 중에 수모죠. 네. 그래서 이 정영학은 이제 이 나름대로 이 이재명의 회사라는 걸 확실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, 이거를 나도 또 호남 출신이고 또 마음속으로는 이낙연을 지지할 수 있었겠죠. 그래서 이낙연 쪽에다가 슬쩍슬쩍 정보를 줘왔다고 합니다. 근데 그게 완전히 폭탄처럼 터진 거는 뭐냐? 남욱은 2계좌를 줘갖고 어마어마하게 내 2배를 챙기고, 나는 겨우 1000만 원 내고 670억 이거밖에 못 챙겼다. 남욱은 1200억인데 뭐 여기에서 폭발이 됐다는 거예요. 와, 요지경 세상이고 탐욕의 세상. 정말 고담시티에 뭐 정말 소담시티, 고담시티에 고모라 같은 진짜 그런 회사라는 생각이 듭니다. 자, 그래서 이 정여각이 이 곽성도의 50억이 말하자면 아들이 50억 퇴직금 받은 거, 이 모든 거를 정영학이 이렇게 흘렸다는 얘기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거는 확실치는 않지만 거의 정여각 순이다,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정영학이 이제 갖고 온 정보에 따르면은요, 여러분도 많이 보셨겠지만 민주당에서 53명이 화천대유에서 뇌물을 받았고, 그리고 이 국민의힘에서는 뭐 13명이다, 뭐 52명이다, 18명이다 막 이러는데, 거의 민주당 게이트로 이게 휘발선이 확 나갈 거라고 생각합니다.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입 다물고 다 있죠. 민주당에서 입 여는 사람은 지금까지 2명밖에 없어요. 3명 있네요. 근데 이게 다 이낙연계입니다. 그래서 홍영표 의원이 뭐라고 했느냐, 이거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하면은 특검 가야 된다. 그리고 이낙연 선대위원장인 그 서른이 이렇게 부정스러운 일을, 이건 반드시 특검 가야 된다 그러고요. 또 이제 선대위 쪽에서 일을 하고 있는 이상민도 이거는 특검을 가야 될 수밖에 없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. 아는 게 아니라 지금 이제 이름이 올라오는 사람들이 있어요. 뭐 검찰 쪽에서 뭐 최모 씨, 그 다음에 그러니까 전직 검찰 쪽에서 최모 씨, 그 다음에 뭐 국민의힘의 김모 씨라든가, 그리고 민주당은 어마무시하게 많은 거죠. 그리고 50억 클럽에는 곽상도뿐만 아니라 권순일도 들어가 있다. 뭐 김모, 최모 이렇게 명단이 마구마구 나오고 있습니다. 자, 이 정영학의 녹취록이라는 거는 지금 이제 검찰에서 정영학이 이제 앞으로 여러 가지로 불겠죠. 그 다음에 제가 보기에는 유동규는 증거 인멸은 확실하게 한 것 같아요. 마지막으로 자기가 연락한 사람이라든가 뭐 이런 연락책이 있는 거지, 뭐 카톡이니 뭐 텔레그램이니 이런 거 다 폭파시키고 다 지웠을 겁니다. 그런 점에서 증거 인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5개월이나 준 게 이 검찰인 거죠. 그리고 대한민국 경찰이고, 윤석열 총장이 정말 대장동에 대해서 몰랐다. 전 이거 맞다고 봅니다. 왜냐하면은 작년 이맘때부터요. 이맘때가 뭡니까? 작년 4월 봄부터. 그러니까 1년 한 반 전부터 다 측근들 다
잘라내갖고 혼자서 외딴 섬이 돼갖고 대검 사무실에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? 그런데도 이 화천대유 여기에서 50억을 곽상도가 아들이 퇴직금을 받았다고 해가지고 마치 정말 곽상도 혼자서 다 해먹은 것처럼 이렇게 매도하는 이재명의 이 악마성, 이재명의 이 철판, 적반하장, 소름이 쫙 끼칩니다. 진짜 소름 끼치는 인간이에요.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본질을 끝까지 놓치지 마셔야 되고요. 물론 여러분은 그러시겠지만 주변에도 그렇게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. 그리고 다행스러운 거는 계속해서 지금 얘네들이 얼마나 악의적으로, 그 다음에 얼마나 더럽게,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치밀하게 해 먹은 거죠. 예를 들면 지금 연예계에서도요,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. 박중훈 씨가 화천대유에다가 10억을 뭐 투자했다, 뭐 이런 얘기가 있죠. 그런데 박중훈 씨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노회찬, 정의당을 굉장히 지지를 해온 사람이에요. 근데 화천대유에서 이런 연예인들을 막 끌어들이면서 너희들한테도 고물을 줄게 이러면서 아마 아마가 아니라 제가 들은 바로는 다수의 연예인들이 화천대유에다가 또 다른 식으로 천하동인에다가 투자를 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. 결국 이거는 쟤네들이 갖고 있는 연예계 커넥션까지도 확 뒤집어 엎을 수가 있는 거예요, 여러분. 이런 점에 있어서 연예계 좌파들도 이번에 좀 청산이 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, 이런 생각도 듭니다. 정말 화천대유 무섭죠, 여러분? 이게 파면 팔수록, 그리고 여기에서 정말 살인이 안 난 게 다행입니다, 여러분. 자, 이렇게 돈벼락을 맞아갖고 남욱은 1200억, 그리고 나도 똑같이 1000만 원 정도 냈는데 894만 원 냈는데 나는 680억 뭐 이 정도 받고 남욱은 1200억 받고 이게 말이 돼? 이러면서 나중에 칼부림도 할 수 있는 거죠. 정말 여기는 악의 소굴이다. 정말 악당들이 모여있고 인간으로서 우리가 쟤는 상대하면 안 돼. 피하는 게 상책이야. 이런 인간 말종들만 다 모여있는 것이 이재명이 설계자고 스스로 실토했던 화천대유 천하동인의 세계였다는 사실이죠. 자, 정영학의 녹취록. 유동규가 이랬답니다. 내가 오너가 아닌 줄 직원들이 알면 큰일 나. 오너는 누구일까요? 오너는 바로 실토를 했던 설계자가 바로 오너인 거죠.